그런데 이런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보란 듯이 신축을 완공하고 심지어 오픈과 동시에 전세대 분양까지 마친 주인공이 여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황을 잘 봤는데 여기가 첫 번째 지은 집보다 노출 콘크리트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인테리어를 일부러 한 것처럼 네네, 맞아요.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네네. 안녕하세요, 신축 플래너 영달입니다. 오늘은 서울 핵심지에서 낡은 주택으로 매입해서 다세대를 신축한 다음에 대박을 터뜨린 현장에 와 있습니다. 자, 요즘 시장 분위기 다들 아실 거예요. 전세 사기, 공사비 상승 때문에 지금 다세대를 지으면 망한다는 말이 정설처럼 퍼져 있어요. 실제로 신축 인허가 공급이 거의 끊기다시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보란 듯이 신축을 완공하고 심지어 오픈과 동시에 전세대 분양까지 마친 주인공이 여기 계시거든요. 여러분 모두 궁금하시지 않나요?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꾼 그 비결, 오늘은 제가 직접 주인공을 만나서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안녕하세요. 바로님 자기소개 네. 하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10년 전부터 행크 강의를 듣고 있었고요. 지금은 이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해서 돈을 좀 번 바로라고 합니다. 이 집을 바로님이 지신 거예요? 네, 제가 이 집을 지었습니다. 바로님, 네. 그러면 이 지역 소개 한 번만 해주실래요? 아, 네. 여기는 둔촌동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한 300m밖에 안 되는 지역이고, 저희 바로 옆에 올림픽 파크포레온 12,000세대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아니 토지를 산 건 언제죠? 저는 21년도에 샀습니다. 그때 막 올림픽 파크온에도 지금 이슈가 많이 터졌었잖아요. 그 옆에 무슨 배짱으로 이런 둔촌동에 뭘 믿고 이렇게 땅을 사신 거예요? 저는 이 동네가 10년 안에 재개발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오래된 건물들이 다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새로 지어서 내가 살면서 버티면 재개발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저는 생각을 했고, 땅이 매우 쌌기 때문에 그냥 바로 계약했습니다. 아,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토지가 나오면 그냥 토지로서 보유를 하고 나중에 재개발되면 입주권 하나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바로님은 어떻게 이렇게 건물을 지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일단 제가 처음에 샀을 때는 재개발에 대한 얘기가 아직 안 나올 때였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에 그래서 건축사님이 땅이 모양이 오각형이니까 다가구로 짓자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다세대로 지어서 하나씩 나중에 재개발된 분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평면도의 불리함을 갖고 그냥 다세대로 지었어요. 그래, 나는 이제 어차피 서울 재개발되면 내 집 하나 입주권 받으면 되고, 그럼요. 그리고 좀 더 크면 1+1 받으면 되고, 네. 나머지는 분양을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맞아요. 다세대를 선택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바로님하고 우리 영상 찍기 전에 잠깐 미팅을 했잖아요. 네. 듣기로는 바로님이 일부러 그것도 빨리 팔지 않고 기다렸다가 팔았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 집을 팔고 싶지가 않아서 계속 사실은 버텼어요. 근데 아. 재개발은 재건축과 다르게 재개발은 이슈가 있을 때 계속 올라요. 이것을 준공을 다 하고 나서 모아타운 고시가 떨어져서 저는 이 지역에서 거의 제일 나중에, 그러니까 가장 새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네. 시세가 올라가면서 올랐을 때마다 하나씩 판 거예요. 아유, 제가 미리 알아서 저도 하나 그렇죠? 받았어야 되는데 네. 너무 아쉬운데. 자, 그러면 토지를 계약하자마자 처음부터 신축을 계획을 했다고 했죠? 네. 그러면 계약하자마자 철거를 시작했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설계할 시간을 벌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6개월로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 해에 철거를 들어갔죠. 그러면 설계사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주로? 제가 다른 이택지에 집을 지었을 때 해주신 설계사분이 계셨는데 너무 잘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설계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여기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건물을 질 때 머리 아픈 게 시공사 잘못 선정하고 머리가 하얘진다고 하잖아요. 네네. 시공사는 어떻게 선정하시죠? 시공사는 사실 이제 설계사님이 그동안 합을 맞춰보셨던 그 시공사들 중에 골랐고요. 저는 또 주변의 시공사한테 다 견적을 받아봤어요. 근데 이제 견적 오차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비슷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그랬을 때는 건축사님하고 합이 맞는 쪽이 좋거든요. 그래야 건축하면서 중간중간에 의도를 전달하고 다 이렇게 수정하고 반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공사를 선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건물을 하나하나 보면서 좀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1층은 사무실로 쓰고 계신 거예요? 네, 1층은 제 딸이 사무실로 쓰고 사무실로 있습니다. 쓰고 있어요? 한번 네. 볼 수 있을까요? 상가죠? 네. 제가 지금 바로님 이렇게 사무실을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사무실도
기획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노출 인테리어한 콘크리트. 것처럼 네. 노출 컴프리트로 바로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설계사님이 여기는 1층은 반드시 노출 콘크리트로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상황을 잘 봤는데 여기가 첫 번째 지은 집보다 노출 콘크리트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인테리어를 네. 일부러 한 것처럼 네네, 맞아요.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구독자 여러분들도 건물을 지을 때 우리 바로님처럼 미리 이런 것을 기획하고 한다면 추가로 인테리어를 하지 않더라도 인테리어한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도 건물을 많이 지었지만 이런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오늘 하나 배운 것 같아요. 잠깐만, 여기 보통 우리 시공사들은 그냥 형광등 붙이는데 네. 이렇게 등은 이런 건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하고 어. 이 등은 제가 검색해서 찾아서 킥으로 받아서 달아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실수한 게 처음에 길이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단 거는 너무 짧게 단 거고 뒤로 갈수록 길어요. 그래서 자, 우리 다른 데도 한번 네. 볼까요? 위에 있는 위에 벽돌 같은 벽돌도- 색깔 같은 것도 설계사님과 바로님이 한 거예요. 네, 벽돌도 여러 종류를 갖다 놓고 다 네. 대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예.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선풍이랑 막 미팅하고 이런 노력은 있었네요. 벽돌도 사실은 이 벽돌을 사용한 건물을 알려달라 네, 해서 그 건물을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색깔이 좋으냐 저 색깔이 색깔이 좋으냐 내가 눈으로 봐서 일부만 봐서는 알 수 없으니까 지어진 건물들을 보러 다녔었어요. 바로님, 이거는 어떤 거죠? 사실은 이제 옆집이 담을 싸라고 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부룩부룩 이만큼 싸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콘크리트 담처럼. 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싫어서. 또 열심히 방부목을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해서 건축사님한테 나 이걸로 해야 되겠다. 아, 그렇게 해서 했어요. 자, 이제 네, 들어오시면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지 네, 벽면을- 뭐예요, 이거는? 이거 노출 상태였다가 네. 시공사에서 특별히 저희 이렇게 고급스러운 텍스처로 여기를 마감해 주신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지금 페인트 사실 싼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마감을 이렇게 하는 마감을 거예요? 한 거예요. 네. 한번 올라가 볼까요? 들어오시면 이게 내부예요? 네, 내부에 와, 이거 트룸이네요? 네, 투룸이고요. 이거는 네. 이제 매도는 했는데 아직 그 임차인이 안 들어온 집이에요. 근데 얼마나 가능하게. 고민을 많이 했으면 다 창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네요. 네, 빈 공간 없이 진짜 네, 설계를 진짜 잘 뽑으셨어요. 그래서 설계는 사실 건물 전체를 제일 위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이 몇 개 나오고 재료는 뭐를 쓰고 이런 거를 하는데 설계를 빨리 하고 싸게 하는 건 진짜 이상한 건물이 나와요. 저 같은 오각형 건물은요, 허가방에서 낼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엘리베이터나 입구 위치가 제 맘대로 안 나와요. 맞아요. 모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바로님은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제일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도 건물을 지을 때 꼭 설계를 중요시 여기고 설계사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님, 결국에는 이렇게 건물을 신축할 때는 이렇게 실내 인테리어도 이렇게 등도 넣고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포인트를 또 어떻게 주셨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집이 좁고 형태가 이렇게 네모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환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형광등 이 등도 주백색을 다 넣었어요. 그러네요. 또 시공사는 형광등색 넣어야 된다는, 그렇죠. 주광색을 넣어야 된다 그랬는데 네. 저는 절대 안 된다, 주백색을 넣어야 된다 해서 주백색을 넣어서 눈의 피로도도 줄이고 좀 이렇게 세련된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바닥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바닥이 이게 그 SPC 마루라고 돌마루예요. 돌마루예요, 돌마루.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강아지를 많이 키우거든요. 네. 네, 이거는 물이 닿아도 되고요. 강아지가 발로 긁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끄떡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보니까 이런 문 같은 것도 어쨌든 공사비를 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안 들이고 이쁜 거로 또 선택하신 것 같아요. 여긴 사실 미닫이 중문을 할 수가 그렇죠. 없는 상황이거든요. 옆으로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만은 운치 있게 이런 중문을 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반 설계에서도 이거 안 만들고 그냥 문이랑 바로 통과하게 만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중문을 만듦으로써 집이 아늑해졌다는 포인트도 저는 네. 되게 설계사님 잘 선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님 이야기 했으니까 만들어줬죠. 네. 처음에는 몰라서 건축사님이 하자는 대로 했고, 두 번째 집부터는 이제 막 요구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대단하신 것 해달라, 같아요. 저렇게 해달라, 뭐 이러면 어떠냐, 뭐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좋습니다. 네, 네. 바로님,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힘을 주시는 말 한번 네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 짓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땅에도 할 수 있으니까 땅을 일단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처음이
초반이 어렵지 사실은 두 번째는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무조건 일단 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네. 바로님 너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자, 우리 네. 이제 네. 바로님 재개발 이런 토지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네.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2편 꼭 기대해 주세요.